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혁입니다. 네, 또 간밤에 우리가 어제였죠. 어제 속보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장에서요. 바로 위안화를 절하시키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절하 말 그대로 가치를 낮추겠다는 거고 거기에 간밤에 있던 다우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까지도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자, 중국을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소비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고 자국 내 물건을 수출해서 이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란 나라가 위안화를 절상한 게 아니라 바로 절하, 바로 가치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아오던 이익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간밤에 있던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크게 빠졌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는 또다시 강세를 보였고 엔화도 거기에 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환율이 크게 좌지우지하는 시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 카드는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목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은 또 우리나라의 금통위 금리 발표와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이죠. 이때가 되면 또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회원분들도 저를 많이 찾으십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황민혁 멘토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쉽게 올리기는 좀 어렵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금리 동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맞불 작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 방향으로 카드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정부에서 그만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동결이 우세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동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내일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겠고요. 자, 이렇게 환율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숲을 보셔야겠죠. 코스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민혁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33% 하락한 198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수급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주체 흐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예상외로 기관들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351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과 개인들은 현재 각각 114억 원 그리고 190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이 과연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수급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IT 대표적인 수출업체죠. 삼성전자 0.43% 현재 하락하면서 11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0.4% 역시 하락 중이고요. 자, 현대차가 오늘 반등이네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6% 약 5천 원 정도 오른 1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하락폭이 좀 크죠. 5.24% 하락한 3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1.45% 역시 상승 중입니다. 현대차가 상승하면서 부품업체들도 같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 SDS 1.94% 역시 상승 중. 그리고 SK텔레콤 1.18% 하락하면서 2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16% 역시 하락세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모직인데요. 1% 약 1,500원 정도 하락한 14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 0.5% 소폭 반등 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아차, 현대차가 같이 올라가고 있군요. 4.89% 역시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이버는요. 1.53% 역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포스코는 1.29%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중국에 대한 그 영향권 안에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 소식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휘청였고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0.3%대 지금 하락 중인데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절하됐다는 건 결국 수출주한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 있어서 특징 업종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가요. 오늘 큰 폭의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왜 자동차 업종이 올라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3.24% 상승 중이고 기아차가 4.77%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현대차하고 기아차 국내 쪽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해외 쪽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나 중국 현지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이제 위안화 가치 절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긍정적인 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선방적인 그런 이슈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요. 사실 우리가 대외적인 이벤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내 내부적인 이벤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바로 내일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일단은 내일 금통위에 금리 결정이 있겠죠. 그리고 금일은 또 휴장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불확실성들이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요한 건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잠시 화면 보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그 전략을 일단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외국인들이 기간적으로 이제 누적으로 쌓아온 옵션 포지션을 잠깐 화면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이제 풋옵션을 매수한 그 포지션처럼 이제 화면에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행사가 기준으로 봤을 때 23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밑으로 내려와야 237 정도가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와 줘야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손실 구간으로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추이로 본다면 지금 행사가 230을 기준으로 지수로 만약에 환산을 해봤을 때 1980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은 1980포인트 밑으로 지수가 하락해줘야 결국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197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시장은 1980포인트를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종목들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약간의 관망적인 그 자세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코스피지수의 흐름을 짚어봐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코스닥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이요 724.84포인트 나타나면서 7.4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1.01%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낙폭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 오늘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이 기관이 또 문제입니다. 기관이 185억 원의 매도세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자, 외국인이 196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5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의 이 시장의 하락은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0.6%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면서 2.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급화 택시도 카카오 택시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동서가 4.4%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CJ ENM이 3.9%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쓰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가 3.5%대 약세 과정 나타내고 있고, 다음 그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1.8%대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바이오 제약업종이 암울한 경지에 다시 한 번 더 다다르는 모습이고, 자, 파라다이스가 1.5%대 다시 한 번 더 약세를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시젠이 실적에 대한 쇼크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7%대 하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자, 바텍이 오늘 37,600원으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1.7%대 현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바텍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야 된다. 저번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의료기기 중에서도 바로 정부 정책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 바로 치과용 의료기기겠죠. 이 바텍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요. 오랄 스캐너라는 부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바텍의 기계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디오 같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보급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CJ ENM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이 84,900원 나타내면서 4.1%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CJ ENM이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컨텐츠 업황에 대한 호황도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바로 넷마블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넷마블이 NC소프트의 실적을 이겼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더 들리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흑자전환이 된 회사고요. 이렇게 본다면 새로 뉴미디어 업종의 나스미디어와 번갈아 가면서 CJ ENM도 지금 주도주 패턴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업종이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수록 지금 이런 기존의 컨텐츠 업종에 대한 강세는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오늘도 있는데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JCGV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CJCGV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 86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7.35%를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2.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어서 강원랜드가 또 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 영업이익이 1,4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7%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2분기 메르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사실 강원랜드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오늘 상승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분기에 있던 리스크 요인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원랜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업종의 새로운 강자죠. 바로 CJ ENM인데요. CJ ENM이 영업이익 178억 원을 발표를 하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403억 원이고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3%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컴투스의 가장 매출이 증가한 그리고 실적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 자체는 바로 이제 주력 게임인 서머너즈 워가 되겠죠. 출시가 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쪽이나 애플 앱스토어 쪽에서 전체 게임 쪽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투스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적의 3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임빌 말씀을 드릴 텐데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4%가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실적 자체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NC소프트와 넷마블 이런 규모의 경제학적인 부분 자체가 게임주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진입장벽이 낮았던 모바일 게임주들이 있을 때는 중소형 게임주들이 긍정적인 실적 효과를 나타냈었지만 지금은 네이버라든지 넷마블, NC소프트 같은 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실적 자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던 사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실적 한번 알아보셨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환율에 대한 이해를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그 원화에 대한 가치가 1180원가 올라왔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달러 환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고요. 자, 엔화의 모습이 바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원화가 바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달러와 대비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호황을 이뤘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바로 2008년도부터 엔화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상대적인 평가에서 당연히 도요타는 비싸질 수밖에 없고 현대차는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2012년까지 이어졌었고 이 2013년 이후로는 엔화가 어때요? 지금 상대적인 약세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속도 자체를 우리나라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따라잡지 못하는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고, 자, 왜 그러면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요거는 위안화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바닥권력을 기고 있었죠. 바닥권력을 기면서 항상 우리나라의 원화 자체가 상대적인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그 차이 자체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14년 중순 이후였고 2014년 중순 이후로 화장품주들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원화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관점에서 갭이 많이 와 있는 과정에 지금은 다시 한번 위안화가 따라 붙기 시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봤던 기업들이 지금만큼 이익은 벌어들일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내에서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인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훑어봤고요. 전화번호부터 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하실 텐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호랑이한테 몰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중국이라는 호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차피 이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LG화학.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40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죠. 자, 절대로 우리가 지금은 내려가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잡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라는 게 참 웃긴 게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고, 왜냐하면 주식은 인위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오를 때도 돈이 투입을 해서 올리는 거고, 빠질 때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에게 물량을 주기 때문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은 이미 주가 자체는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되겠고, 자, 지금에서 이제 화학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이런 화학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LG화학이 중국의 직접적인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니죠. 자, 이런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구리, 이런 철강,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나라, 소비를 해주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국이 지금은 갑이 되어가는 입장인데, 화학주가 지금도 매출이 크게 안 늘고 마진만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가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고 있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멀고 먼 곳이다.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결국에는 주가는 빠지면 제가 볼 때 이 자리까지 한번 먼저 내려왔고, 지금부터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쉽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올라타고 그럴 구간은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시고, 대신에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일단은 빠져나와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는 선택이겠죠. 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인지를 하시면서 성공 투자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사인 매도해도 될까요? 531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가져가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자, K사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700원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3,400원대. 매수하시고 나서 일단 수익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K사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냐면 이제, 그렇게 큰, 여러분들 유명하게 이제 알려진 그런 기업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이제 정보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예요. 결국 보안 업체라는 거죠. DB,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이제 시스템 계정을 관리해주는 네,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K사인이라는 기업이 그럼 과연 이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국은 K사인의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의 결정을 지어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보안은요, 우리가 과거보다는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린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인터넷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또 얻어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계정 자체에 대한 관리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PC에서 또 휴대폰으로 결국은 정보의 규모 자체가 방대해지면 방대해질수록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그 차이 자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보안도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K사인은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로 본다면 분명히 성장성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모멘텀이 있을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성이 있겠지만 올해 안에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자, 올해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을 만약에
인터넷 은행이 설립이 되게 된다면 개인분들은 결국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가 또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C사에는 인터넷 은행 쪽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도 분명히 또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저는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렸고요. 자, 실적을 확인해 보면요.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거의 다 달성을 해놨죠.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 즉 인터넷 은행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서 좀 더 수익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0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4,000원까지 보시고 일단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그 중국에 대한 환율이 다시 한 번 낮아졌죠. 1.6%대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국내 증시 자체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69.20포인트 나다면 0.8%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혹시 화장품주 지금 볼 수 있나요? 화장품주. 자, 한번 같이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군들 화장품주 제가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 한번 같이 TV에 나오는 여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암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 암모레이치까지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하락세 자체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자, 위안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아무 곳에도 아직까지 화장품주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도 환율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금 화장품주들이다. 자, 그러면 이런 주도주 패턴을 나타냈던 화장품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주도주 자체가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진다는 거고,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 흐름 자체를 바꾸긴 힘듭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건데, 그 주도주가 지금은 컨텐츠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겠죠. 자, 그리고 11월 달에 있을 면세점에 대한 이슈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이런 화장품주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바로 위안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코스피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종목군들이겠죠. 현재 1966포인트까지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717.41포인트 나타내면서 2.03%가 또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시장이 정말 왜 이렇게 요번 따라 또 옵션 만기일이 멀게만 보일까요? 자,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그동안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무거운 마음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니겠죠. 기업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한 발 빠르게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매도해도 될까요? 367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2, 1. 자, 예, 들고 가세요. 자, NC소프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보실 건데요. 현재 21만 4천원이고 시청자님이 방송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제가 21만원에 사라고 하셨으니까 21만원에 또 사셨어요. 이거 제가 추천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25만원까지 여기서 했죠. 한번 가고 이익 실현을 우리가 한번 하고 방송에 다시 한번 더 21만원대 노리시면 됩니다. 다시 또 사셨죠. 지금 참 웃긴 게요. 아이러니 한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레이븐 호조, 자, 넷마블 또다시 NC를 제쳤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넷마블의 실적이 더 좋아졌고 NC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주요 주주사 CJ ENM이 이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는 뉴스가 딱 떴는데요.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 기자가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NC소프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NC소프트가 있는데요. 여기 주주 이름에 넷마블 게임즈가 적혀 있어요. 8.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넷마블 게임즈와 NC소프트가 상생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에 지분에 대해서 스왑을 했죠. 넷마블에 대한 지분을, 넷마블이 NC소프트에 대한 지분을 8.8%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넷마블에 대한 지분도 그러면 NC소프트가 가져가겠다 해서 서로가 8.8%씩을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넷마블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네? 아이 짜증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래 잘해라 하겠어요. 잘해라 하겠죠. 왜? 어차피 자기네 회사들의 실적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 NC소프트가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까? 자, 다행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게임은 서버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주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뭘까요? 앞으로의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지금까지 PC 버전에 있던 그 게임들을 모바일로 옮겨왔을 때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 NC소프트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니지 그 게임 한 개 가지고 이때까지 먹고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롯데보다도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야구단도 차렸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신작 출시를 하는데 그게 모바일 쪽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 안 하겠습니까? 작용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실 때지 이걸 가지고 지금 5,000원 먹었다고 판다는 게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님 그렇게 하시면 주식을 돈 못 버세요.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투자를 하실 거면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그리고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랄게요. 시장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시장의 영향을 지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농심 홀딩스를 사시고 농심 짜왕 한 박스를 사셨다고 하는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주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시청자님 3676번님이시던데 NC소프트 결제 한번 해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자, 다른 게임들도 재밌는 게임 많으니까요.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컴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81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자, SK컴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500원이시네요. 역시 이제 손실 중이신데, 자, SK컴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 다사다난했던 그런 이제 어떤, 일들이 많았었죠. 네.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에서 말을 해주죠. 이 부분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SK컴즈는요 네이트라는 그 포털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네이트온이라는 SNS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 유명해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지금 네이트온을 하지 않은 사람들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호응을 한번 이끌어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포털 쪽에서 유명한 업체가 아니었는데 포털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력을 많이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쪽이 아닌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장의 진출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SK컴즈가 실적이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부분은요. 과거 LG전자가 스마트폰에 늦게 진출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된 것처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많이 이제 품고 또 주가는 많이 달려왔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지금은 잊혀져 있는 그런 테마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테마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서 SK컴즈도 비트코인의 뭐 테마의 수혜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들썩거리기도 했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이죠. 코빗의 SK 플래닛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분율을 또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은요 이런 테마가 없는 테마가 지금 메말라 있는 그런 뭐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SK컴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평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적자를 누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배력이나 어떤 경쟁력 자체를 좀 잃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SK컴즈를 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SK컴즈에 대한 제 의견은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반등이 한번 나와주게 된다면 그냥 그때는 그냥 나오시라는 저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1,500원 1,5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500원 정도 일단 올라왔을 때 손실 중이지만 그래도 종목을 조금 더 안전하고 건전한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시면서 수익을 좀 키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SK컴즈에 대한 의견은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로 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현재 1.19%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중국도 그렇게 환율에 대한 변화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자, 위아더 원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고요. 시청자분과 저도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렌트카 매도해도 될까요? 776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NO. 저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J 렌트카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자, 월요일 종목 세일즈 시간에 이번 주에 추천을 했던 종목군이었고, 그 추천했던 가격대가 바로 15,000원이었어요. 그 15,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날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날 또 올랐습니다. 오르니까 또 이분이 조금 위에서, 좀 추격 매수를 조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또다시 빠지니까 조금 불안한 상태고 오늘 3.6%가 빠졌는데, 자, 현재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에서 이 시장의 이 정도의 하락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응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왜 올라간 종목 하지 말고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AJ 렌트카 말고 우리가 항공 관련주 자, 이런 거는 더 많이 빠지죠. 똑같은 여행입니다. 하나투어, 레드캡 투어 어때요? 급락이죠. 레드캡 투어는 급락이 아니고 하나투어는 급락입니다. 자, 그런데 AJ 렌트카 사업 어차피 여행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장기 렌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 한 대 가격을 2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만 해도 6만 3천 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총 자산에 대한 가치로 바꾼다면 9천억이 되겠죠. 거기에서 부채 비율, 부채인 6천억을 빼고 나면 3천억이 순현금 자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시총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같은 과정에서는 주가적인 저가 권역이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자, 그리고 수급 포인트 한번 짚어보시면요. 자, 요 자리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바뀌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양봉과의 음봉을 형성할 때마다,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뭐 방송을 꾸준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 요 종목군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때지,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팔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공격적인 매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이 종목을 사서요, 막 1억을 샀다면 지금 300만 원 손해보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누군가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3억, 아니 30억을 손해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급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급합니까? 그들이 급합니다. 참아보세요. 좀 더 홀딩하는 의견 드리고, 만약에 이게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해서 빠진다면 그 자리는 14,000원대예요. 이 자리만 눈여겨보시면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산성 LNS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051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자, 오늘 산성 LNS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산성 LNS도 역시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자, 일단 산성 LNS는요,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2분기 실적은요,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121억 원, 121억 2,900만 원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감소는 아닙니다, 분명히. 81.3% 네, 증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9.4% 정도 늘어났는데, 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하락이 아니었죠. 실적이 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건 그만큼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겠죠. 자, 산성 LNS의 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정말 과거로 되돌아갔을 때 2014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3,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뭐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안화 가치가 위안화 절하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 아침에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위안화 절하에 대한 피해주로서 화장품주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드렸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일단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피해주로서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자리고, 또 추가적으로 절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화장품주를 산다, 그리고 산성 LNS를 산다, 그거는 결국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불안 심리가 집중이 되고 있는 이 처음 시점에서 잡는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지금보다는 사실 5만 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와 준다면, 예를 들어서 투매가 발생돼서 5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와 준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 내용들을, 전략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3.09%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709.6 하나 포인트 나타나면서, 자, 오늘만 22.65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3.09%가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수급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기관이 오늘 같은 날 좀 사주면 좋은데, 맞죠? 자, 기관이 오늘도 31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외국인이 167억 원의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개인들이 똘통물창습니다. 오늘 같은 날 211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기관의 강한 매도세 앞에서는
기관과 개인과 외국인의 이런 매수 자체도 지금 힘이 없는 과정입니다. 자, 음식료업종, 그리고 의료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자, 바이오 제약주가 다시 한 번 더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비아트론 매도해도 될까요? 779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자, 이 시청자님이 한 가지 이제 판단을 제가 몇 번 비아트론을 상담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든 말씀드렸냐면 16,000원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자리가 1차적인 목표가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앞에 있던 이런 고가 권역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물량을 먼저 한 번은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박수 상대가 올라왔잖아요. 끊어주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 해당되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과정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16,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나는 16,500원까지만 좀 더 보고 하다가 지금 밀려버린 거잖아요. 16,000원에 팔든 16,500원 팔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500원 중요한가요? 아니죠. 응?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못 팔아서 보세요. 지금 언제까지 빠지냐 지금 11,200원 빠졌어. 고가 권역 대비 지금 5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팔지 마시고 비중은 무조건 줄이세요. 비중을 줄이셔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보시면 이제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예,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이런 자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저항이 되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무조건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자, 황명 멘토님, 시장 간략하게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모로 좀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전부 다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우리 국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 그리고 금리 결정일이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오늘 투매로 일단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옵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내일, 앞서서 말씀드렸죠. 198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일부 그 사전 정리가 나오고 있는 그 물량들까지도 분명히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 오늘과 내일 정도 자리를 일단 좀 조심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그 저가 매수 유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는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투매, 내일은 어느 정도의 살짝 조정 정도의 흐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국내가 반영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다음 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힘들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또 주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빠진 날이 있어야지. 골이 깊어야 또 산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이 또 높으면 또 골이 깊은 거고요. 그럼 지금은 골을 많이 쌓는 것은 그만큼 높은 산을 쌓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판단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올수록 또 지지라는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옵션 만기일만 끝나면 반전의 드라마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저가 매수세를 함께 대응하셔야 될 때다.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간다고 해결될 시장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럼 빠질 때는 사고 오를 때는 파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쫄지 마세요. 어차피 빠지고 오르는 거는 항상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 이만큼 빠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도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